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라는 것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유치하고 가증스러운 법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한 발상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예상이 됩니다. 이 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그의 이 아내,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참으로 발상이 놀라운 법안입니다. 제가 이 법안이 어떻게 역사의 정의에 반하고 상식과 순리를 난도질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문재인 정권 때 추진됐다가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무산됐었습니다. 그때 민주화운동 출신이라고 하는 설훈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이 좌파 진보 세력에서 민주당에 계속 압력을 넣어서 다수당의 위치에서 그 법 하나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런 압력에 처하게 되니까 다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발의했던 우원식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주화 유공자의 이 아내와 자녀, 가족들에게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이런 분야에서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학자금을 또 이 저리 대출 지원해주고, 취업하는 데에 가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의료, 이런 병의원, 이런 의료 혜택을 받는 데를 지원해주고, 주택, 이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주택을 살 경우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고,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영끌 투자족들, 이런 사람들은 대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지들은 장기 저리 대출을 받겠다고 이런 뻔뻔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기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소위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액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이후, 그러니까 삼선 개헌 투쟁, 반유신 투쟁, 반긴급조치 투쟁, 그 다음에 6월 항쟁, 기타 등등 50대의 여러 가지 사건, 자, 이런 데에 연루됐던 소위 그런 정권에 맞서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보상액을 지급을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다 보상을 받았는데 추가로 이제는 그 가족까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염치 없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성동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운동권 신분을 세습을 해서 마치 민노총에서 주장을 하는 고용승계처럼 운동권 출신의 아버지, 엄마가 받았던 혜택을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세습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종의 정말이지 공산주의 방식 같은 이런 법안입니다. 4번에 명기를 했지만 우상호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 의장,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대상자가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 1년에 예산이 10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를, 이따위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800명밖에 되지 않냐고 10억밖에 들지 않으면 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규모과 대상자의 규모도 그러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원칙을 사실상 강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민주화 운동 보상법 자체도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이런 어떤 탐욕 독재 그리고 인권 말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권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독재 이런 데에 항거하고 인권운동을 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어떤 때에 보상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애국 독재요, 실용 독재요, 산업화 독재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부정의 대상으로 평가를 받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대한민국처럼 제3세계 또는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어떤 국민이 중산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혁명, revolution from the above. 그래서 그때는 어떤 군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국가의 역량을 수출이라든가 산업화, 과학기술, 근대화 이런 데 총 집중하는 일종의 위로부터의 혁명이 불가피했다. 그런 국가 역량을 강제적으로 총동원 집중시키는 어떤 독재라고 하는 것은 애국 독재요, 국가 역량 집중 독재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그 시기의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정책 선택의 문제지 절대적인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과 긍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독재가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바지를 해서 중산층을 형성을 해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민주화 운동가다.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땡전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적인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 세금으로 돈을 줍니까? 어떻게 상금을 줍니까? 민주유공자 예우법. 정말이지 지저분하고 뻔뻔하고 유치하고 역겨운 발상입니다. 감사합니다.